안녕하십니까. 연애와 에로티시즘, 오늘 그 여섯 번째 소주제,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입니다. 생리적인 구별로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성에 내포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열려진 마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자세는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야말로 제3의 접근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것을 양보할 필요 없이 타인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소위 젠더, 성차 담론은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 영역입니다. 일단 생리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 생리적 구별에서 비롯하는 심리적 또는 미적 차이는 여전히 나로서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럼에도 이 주제를 소챕터로 가져온 이유는 적어도 연애와 에로티시즘이라는 주제 맥락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도식적인 이분법적 접근보다 좀 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제3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남성적 시선, 메일 게이즈란 용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을 가리킵니다. 과장할 필요 없이 전통적으로 남성은 능동적, 여성은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남성의 시선에 노출된 여성,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다가 대략 반세기 전쯤 전부터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란 용어와 함께 여성적 시선, 피메일 게이즈란 용어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성의 능동적 역할이 점차로 강조되면서 여성의 시선에 노출된 남성들은 무언가 좀 불편한 느낌을 갖기 시작하죠. 2016년 미국의 마이크 밀스가 감독한 영화 우리의 20세기는 1979년의 미국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응답하라 1979인 셈인데요. 원제는 20세기 여성임에도 번역 과정에서 글쎄요, 여성이 우리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 영화는 여성에게 고유한 성적 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으로 깨어나는 미국의 시대적 배경을 대략 1979년 정도로 잡고 있는 듯 싶습니다. 나로서는 왜 1979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1979년은 영화에도 나오듯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대국민 TV 연설이 행해진 해입니다. 보통 신념의 위기, Crisis of Confidence라 불리는 연설입니다. 70년대를 강타한 에너지 위기에서 촉발된 연설이었지만 카터 대통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자기중심주의적으로 물들어가는 미국식 삶의 방식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반성을 주문합니다. 그만큼 1979년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념, 민족, 인종, 계층, 성차, 세대 등의 문제 영역들에서 구체화되는 충돌들을 원만하게 풀어가야 할 필요가 절실했던 시점이었을 거라 짐작됩니다. 환경과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은 물론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제도적 변화도 본격화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논란이 여전히 있겠지만 지금에서야 그 시점 언저리를 통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시선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가령 1990년생 젊은 감독 정가영은 2017년 밤치기 같은 영화에서 성에 거침없이 접근하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기까지 겸한 정가영은 술 마시며 대화하는 상대방 남자에게 하루에 자위를 2번 해본 적이 있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죠. 이제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시선은 수평적 차원에서 직접적입니다. 독립영화를 만들던 정가영은 2021년에 이르면 직박구리와 막자영이라는 닉네임으로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젊은 남녀의 성을 다룬 상업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를 쓰고 감독합니다. 개봉한 후 가진 인터뷰에서도 사랑과 성에 대해 솔직하고 거침없는 여성의 관점을 피력하고요. 그런데 직박구리의 본명은 바구리고 막자영의 본명은 함자영이랍니다.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라 이런 걸 무슨 유머라 해야 할지 애매하지만 여성에게 요구하는 조신함과는 거리가 먼 유쾌함임에는 분명합니다. 확실히 시대는 변하고 있고요.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말들이 생리적인 의미 말고 어떤 쓸모가 있는지에 대한 관념도 변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혹시 3년 동안 무인도에 표류한다면 타임지 선정 올해 여성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니면 플레보이지의 올해 여성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뻘쭘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지금 젊은 세대의 남자라면 왜 두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면 안 되죠?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질문에 내포된 문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획일적으로 규정짓는 관념과도 관련됩니다. 사실 무인도에서 1순위로 필요한 사람은 성이 어떻든 상관없이 생존 전문가 아닌가요? 이것은 무인도에 표류한 여성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라는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얼굴이 예쁜 것과 마음이 고운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 영역입니다. 동시적으로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에 저촉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윤리적인 색깔까지 입혀지면 쓸데없는 고민거리의 등장이고요. 1989년 미국 로온 셀턴 감독의 영화 블레이즈는 루이지애나 주지사 얼 캠프 롱과의 로맨스로 유명했던 스트립걸 블레이즈 스타의 1974년 자서전이 원작입니다.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얼롱 주지사가 블레이즈에게 묻습니다. 만일 내가 위대한 루이지애나의 멋진 주지사가 아니었어도 나를 사랑했겠소? 블레이즈가 대답합니다. 내가 작은 가슴에 생선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도 나를 사랑했겠어요? 얼마든지 비슷한 질문을 여자가 하고 비슷한 대답을 남자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보고 여자는 남자의 돈과 권력을 본다는 속설이 완전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속설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나의 삐딱함입니다. 1996년 마이클 레만 감독의 미국 영화 고양이와 개에 관한 진실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저작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든 여자든 외모도 보고 마음도 봅니다. 남자냐 여자냐 또는 외모냐 마음이냐의 단순한 이분법적 관념이 제3의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제3의 접근은 적어도 나에게는 저작거리에 우리 모두에게 이를테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한다는 입장을 의미합니다. 어차피 남성성, 여성성이란 말을 쓸 거라면 이 두 가지 속성이 생리적인 구별로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여성만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겠지만 그렇다고 모성과 부성을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굵은 목젖이 생리적으로 남성에게 보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허스키한 목소리가 남성의 전유물만은 아닌 겁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엄격하게 고집하려는 경우 여성에게 모성의 부담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은 미심쩍은 의도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캐나다 출신 자비에 돌란 감독이 2012년 영화 로렌스 애니웨이의 주인공 로렌스처럼 급진적이지는 않더라도 남자가 적당히 화장도 하고 단추가 반대로 달린 여자 옷도 입어볼 수 있지 않나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남자가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빨래하고 화초에 물을 주고 집안 살림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 남성 작가 페터 회의 소설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2005년 출판사 마음산책에서 박현주 역으로 출간된 스릴러입니다. 조금 남사스러울 수도 있는 문장이어서 읽는데 부담스러운 독자들도 적지 않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솔직히 나로서는 인용하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대담한 묘사라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만 솔직히 남성 작가의 작품이라 상업적 고려의 혐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에 어떻든 생리적인 구별로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성에 내포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현에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자세는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야말로 제3의 접근의 핵심이고요. 자신의 것을 양보할 필요 없이 타인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성에 대한 제3의 접근은 보통 제3의 성이라 불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해서 저작거리에 많은 사람과 얼마든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분홍색이나 파랑색이 자동적으로 여성이나 남성과는 연결되지 않으니까요. 남자도 분홍색을 좋아할 수 있고요. 여자도 파랑색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08년 최지연의 번역으로 출판사 새 만화책에서 펴낸 이란계 프랑스인 만화가 마르잔 사트라피의 자전적 작품 페르세폴리스를 보면 마르잔이 소녀 시절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시모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을 읽은 후 서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여자가 서서 소변을 본다면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거라는 보부아르의 문장에 영향을 받은 탓인데요. 소변이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려 난처해야 하는 마르잔의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성적 취향이라든지 여성적 취향 등의 문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에게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남성향, 여성향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작가 이만교의 원작을 유아가 감독한 2002년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남성적 취향인지 여성적 취향인지 나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 작가 세라 워터즈의 2002년 원작 핑거 스미스에서 영감을 얻어 2016년 박찬욱 감독이 영화한 아가씨도 마찬가지이고요. 여전히 9세대에 속하는 나로서는 젊은 세대 관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묘사하는 2017년 이탈리아 출신의 루카 구아다니노의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이나 2019년 셀린 시아마 감독의 프랑스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같은 영화들을 영화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내 취향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998년 미국 리사 졸로덴코 감독의 영화 하이아트나 2005년 대만 출신 이안 감독의 브록백 마운틴 같은 영화들을 통해 내 취향도 변화가 있음을 느낍니다. 영국의 톰 후퍼가 감독한 2016년 영화 데니스 걸은 트랜스젠더에 관해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영화입니다. 연인들의 성과 관련해서 제3의 접근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내 취향은 아니라는 느낌은 누구에게나 정당합니다. 그러나 취향이 항상 그대로일 필요는 없으며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성으로부터 규정되거나 생리적인 성에 고착될 필요도 없겠죠. 생리적인 조건뿐 아니라 교육 세대, 인종, 민족, 계층 등 어떤 조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에 길든 입맛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입맛은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고요. 성과 관련된 취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 지금으로서 성과 관련된 나의 확실한 취향 하나 정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프렌들리 에로틱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친밀하게 에로틱한이면 괜찮나요? 아니면 에로틱한 친밀감, 에로틱 프렌드쉽도 괜찮을성 싶습니다. 현실에서든 작품에서든 남성성이든 여성성이든 친밀하게 에로틱한 연인들의 성이라면 나에게는 오케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서 제3의 접근이 지향하는 방향은 친밀하게 에로틱한 연인들의 성입니다. 내 생각에 앞에서 언급한 영화 아가씨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서 관계의 형태야 어떠하든 친밀하게 에로틱한 연인들의 성이 있습니다. 친밀하게 에로틱한 연인들의 성. 예, 내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만 좋은 표현 아닌가요? 예, 좀 뜬금없죠?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소주제로 다시 만나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